오래전에 예결위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국무위원 답변을 제외하고 질문 시간만 해서 10분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늘 그렇게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운영의 묘미를 찾기 위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바뀐 게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부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또 예산심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 지금 6일 전체 회의 중에 오늘이 마지막 전체 회의인데 질문을 일방적으로 20분 동안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답변 시간은 아예 빼고 나중에 시간을 주겠다. 다음에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도 답변을 고려해서 시간을 좀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님들도 20분 내에 핵심만 찔러서 정확하게 짧게 간결하게 답변하는 또 그런 스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과 답변이 20분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속된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결산 때부터 지금 100일 동안에 이 특수활동비 그리고 수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이 100일 동안에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의도가 있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의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참 존중하고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의 주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 방식은 굉장히 저도 존중해야 되지만 시차 없이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주셔야만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팩트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요. 6일 동안 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반박은 여기서 다 들었습니까? 다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국무위원이 속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300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중을 서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필요하시면 오히려 내각에 계신 국무위원들은 보도자료를 써서 내실 수도 있고 이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입장을 내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 6일 동안 야당의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조리돌림하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께서 협의해서 잘 해달라는 취지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대국회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별 종합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와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은 뭔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총리 기분이 안 좋거나 총리가 숙지하지 못했으면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게 그렇게 맞는 답변 태도입니까? 그러려면 거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당연히 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하고, 그리고 총합해서 의견들을 조율해서 정리된 견해를 가지고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하는 게 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예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장관의 견해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궁금하고 국민들 역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각도가 좀 달랐다고, 서로 근거가 달랐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총리? 이게 어떻게 국회와 토론하겠다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양평 고속도로니 아니면 국방의 중요한 문제 등, 법사위의 중요한 문제 등 당연히 숙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총리의 당연한 역할과 책무인데, 마치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특정한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장관하고 토론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적이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렇게 불성실한 내각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엄중하게 지적해 주시고 회의를 좀 매끄럽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